이런 분이 있어요. 멈추는 것이 안 돼요. 잘 안 멈춰져요. 내 생각, 이제 우리 명상을 하다 보면 막 자꾸 망상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생각하는 게 안 멈춰져요. 내가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것도 알겠고 내가 지금 조금 오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화가 화를 더 불러서 화가 잘 안 멈춰져요. 내가 지금 너무 붕 떠 있어서 경거망동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 실없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 집에 가면 후회할 거 알면서 막 그 기분과 그 상황과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자꾸 실없는 사람이 되고 또 후회하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분위기 너무 다운되고 너 무슨 일 있어 계속 물어보고 저 이런 제 성격이 잘 안 멈춰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멈추나요? 멈추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얘기하신 회원님이 있으세요. 자, 멈춘다라는 거 중요하거든요. 제가 들었는데 축구 선수한테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멈추는 능력이래요. 공을 잘 차는 능력, 골을 잘 넣는 능력, 이제 이런 것은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이 볼 때나 그것에 대해서 공을 잘 넣으면 저 사람은 훌륭한 축구 선수고 공을 잘 못 넣으면 저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축구 선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저희는 결과지향적인 가치 판단을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프로들 세계 안에서의 그 선수에 대한 안목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잘 멈추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렇게 자기 방향성을 잘 만들어내는가 그것에 있다고 제가 들은 것을 보면서 마음 공부하고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저희 회원님들 안내할 때 많이 해요. 그 방향? 나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원장님. 제가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너무 화를 많이 내요. 제가 잘 웃고 뭐든지 포용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심정인지는 알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연습 아니라 이 부정적인 감각에 대한 멈춤의 임계점을 느끼는 것. 내가 이것을 계속 부정성은 일어나더라도 이 부정성이 휘둘리지 않는 임계점이 와요. 그 마음공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처음이자 끝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 감각, 형상 지어진 정체 감각이죠. 나의 진실한 실체가 그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게집 가면 손님이고 집에 오면 엄마든 아빠고 회사 가면 직원이고 이런 형상 지어진 역할 연기에 내가 오랫동안 그 업식성이 따라붙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문의하려고 들어왔는데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형상전원 업식성이 자기의 어떤 특성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습관이 익숙해진 것이에요. 자기 직업에 아주 열심히신 분이겠죠. 자, 이런 거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거, 이 부정적인 감각을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이건 나쁘다, 이 사람은 이렇게 믿지만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멈추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부정적인 감각에 대해서 멈추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부정적인 감각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임계점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힘이 생겨요?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긍정적이고 밝고 햇살 같은 사람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어둠이 주는 무게감과 안온함, 평온함을 주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 감각에 대해서 당신을 괴롭히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어떤 중심력을 갖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싫어하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는 인생이 얼마나 주어졌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키워진 그 힘, 그 운동성, 어서오세요 같은 그 운동성을 굳이 또 긍정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인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나 그렇게 해야 돼요 라면 하시면 되죠. 멈췄다면 방향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늘 갔던 방향이 익숙하고 편해서 시간이 안 걸리겠죠. 다시 새로운 운동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제 그건 선택이에요. 저희는 어디까지? 그 중심성을 잡는 지점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경계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경계 끝까지 가는 거죠. 경계선에서 내가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경계를 만들 것이냐 하면 이 경계로서 나의 중심력을 가지고 그냥 쭉 이 순간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긍정적이게 되는 거, 아니면은 나의 붕붕 뜨는 그런 성격, 너무 막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그렇게 휘둘리는 거,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그 순간의 분위기에 휘둘리고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분은 또 뭐예요? 자신의 임계점, 그런 자신을 묵묵히 보아내는 임계점을 넘어가면 어떤 사람인데 굉장히 밝고 주위에 화목과 기쁨과 유쾌함을 주는 사람이 되죠. 아이같이 해맑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금이 예쁘냐, 다이아몬드가 예쁘냐, 루비가 예쁘냐, 사파이어가 예쁘냐, 그냥 자기 취향적인 선택일 뿐이지 누가 더 예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 너무나 아름답죠.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루비가 예쁘냐 사파이어가 예쁘냐의 논쟁이 아니라 얼마나 세련되게 세공되었느냐,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어졌느냐의 문제겠죠. 루비가 예쁘니까 사파이어를 루비로 바꾸자, 부정은 싫으니까 긍정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멈춥니까? 이 멈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 멈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연습해야 되는 거는 멈추는 연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멈추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면서 멈추는 훈련을 하면 안 돼요. 사고 나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은 황당한 것이에요. 도대체 원장님 말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경험에서 체득해야 돼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은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로 이해하는 것은 이 틀의 구조에 갇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서 이 감각 자전거를 이렇게 자전거 타면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자전거 탈 때 더 힘들어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나의 지금 현장감을 방해해요. 그냥 자전거 타면 좋은데 어떻게 타야 돼? 바로 타보세요. 그래서 대공원으로 나가서 같이 웃고 같이 넘어지면서 같이 짜증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소리쳐가면서. 자, 그러면 멈추는 게 중요한데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멈추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멈추려고 하는 그 연습을, 흐름을 타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얘기할 때 서핑 얘기 많이 해요. 요즘에 운동기구 중에서 이렇게 반원으로 된 운동기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반원으로 된 운동기구에서 중심을 막 잡으면서 어떤 동작들을 하면서 이 중심 코어 감각을 키워주면서 그 섬세한 내 근육들을 키워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운동이 된 분들이 해야겠죠. 그리고 젊은 어떤 그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아직 생생하고 부상에 대해서 빠른 회복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권하지 않는 기구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자, 멈추는데 흔들림 안에서 멈춘다라는 게 가능한가 물어보고 싶은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중심이 아무리 묘하게 딱 잡혀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는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우리 이런 평평한 바닥에 세말뚝을 받아 놓는 중심이요? 아니죠. 지금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멈춰 있네 라는 느낌. 그래서 매우 쉽다. 아유 누구나 다 하겠네. 저거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해봐 하면은 막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장난 아닌데,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미세하게 중심을 계속 잡고 있는데 그것이 멈추어 보이는 것이에요. 이 감각을 찾아내야 돼요. 쇼핑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뭐 파도가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도 뭐 저 사람은 파도를 갖고 노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고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멋져 보이더라고요. 화면 속에서 그 넓은 가슴이 탁 트이는 그 바다 위에서 아주 유유자역 이렇게 서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코치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더 잔잔한 파도 위에서 하는데 계속 물 먹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파도와 파도의 중심, 꼭지점으로 계속 이동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영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마음 공부도 똑같거든요. 멈추는 훈련은 우리가 이 딱 쇠말뚝을 박듯이 완전히 고정불변에 딱 멈추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계속 흔들리면서 균형 감각, 이 조정, 미세한 조정을 계속 해나가는 중심력이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 우리는 바닷속으로 꼬꾸라질 거예요. 물을 먹고 위험해져요. 멈추는 순간 사고가 나요. 멈추는 순간 떨어지죠. 자,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는 얘기는 짜증내지 않는 거, 화내지 않는 거, 그 순간에 기분에 업되어서 막 떠들고 싶은데 그냥 안 해버리는 거, 이렇게 자르듯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조건,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의 균형 감각을 찾는 것을 우리는 멈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요. 현실적으로 멈추세요,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들이 내가 아는 멈춘 거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미세한 조정, 섬세한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연습에 가장 좋은 것은 부탁께서 알려주셨어요. 호흡관을 하라. 호흡관은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고 몸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보고죠. 그것을 계속 현재에 깨어있고 현재에 깨어있고, 호흡을 잘 봐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호흡을 잘 보는 이유는 현재에서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우리가 현재로 돌아오고 중심을 잡고 이 중심을 어디만이 잡아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감각만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서핑을 잘하는 그분의 중심, 파도와 파도의 꼭지점을 이어서 가라는 것도 그분은 현재 감각에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도와 파도의 꼭지점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림짐작해서 파도가 저만큼 오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서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한두 번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매 순간 그 사람이 안정적이게 이제 파도가 두렵지 않은, 꼬꾸라져도 두렵지 않은, 항상 꼬꾸라지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은 문제가 돼요. 내가 어떤 견도의 자리를 봤다 그래도 반드시 사로잡혀요.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것이지 안 사로잡혀야 된다고 하면 그거 조금 이상한 얘기예요. 얘기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나는 이제 한번 이렇게 딱 봤어. 그 다음에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는 완전해져 버렸어. 이상한 얘기예요. 자, 아무리 그 훌륭한 서핑을 해도, 아무리 원숭이라도 자신이 한순간에 딱 사로잡히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나는 올라가는 방법도 알고 떨어지는 방법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참도 알고 거짓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원숭이가 한 번 나무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두려워할 것 같아요, 나무를. 자, 그런 것처럼 내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알았다, 놓쳤다, 안 놓쳤다, 내가 이걸 봤다, 안 봤다, 그 전에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겠지만 보게 되면 그냥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고로 살아가듯이 그냥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봄 전체 세상이. 자, 그 안에서 나의 업식성이라는 형성력의 작용이 어떻게 어느 날 딱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계속 쭉 내가 서울로 가겠다. 잠깐 딴짓 할 수도 있고 휴게소에서 쉴 수도 있고 오늘 도착하기로 했는데 다른 데서 1박하고 내일 다시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서울에 도착할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께 멈추는 것이 안 돼요. 멈추는 것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멈추는 것을, 회원님이 아는 멈추는 것은 완전히 딱 단절되는 의미예요. 단절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절될 수가 없어요. 시간, 어제 오늘 우리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제와 오늘의 구분이 진짜 존재하는가? 공간, 이 명상원과 명상원 밖의 도로 구분을 하지만 정말 이 공간에 구분이 존재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멈추겠어요. 이 멈춤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 말이에요. 멈춤이라는 것은 운동성과 정지함의 그냥 상호작용인 거예요. 안식이라 말하고 움직임이라고 말하라. 오고 가는 자가 되어라. 열애가 되어라. 이런 모든 것들은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구분이 안 돼요. 내 머릿속에서만 구분이, 너하고 나하고 머릿속에서나 구분이 되는 거고 이 살덩어리가 구분이 되는 것이지 너하고 나의 정신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어디에 있어서 그것이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된다면 어떻게 내가 보는 걸 그도 보고 내가 듣는 걸 그도 봅니까? 내가 느끼는 슬픔을 어떻게 천리 말리 떨어진 그 사람도 같은 슬픔을 느끼겠어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고의 슬픔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멈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되고 좋은 예가 그 서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전문 강사가 다른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막 그거를 안내할 때 제가 딱 귀에 꽂히는 말은 파도와 파도를 이동해야 된다라는 말. 그래서 한마디 현장 감각을 덧붙이자면 마음 공부에서 현실의 파도와 파도의 꼭지점, 내 마음의 희노애락의 꼭지점들을 타고 가라. 그 중심력을 잡는 것이에요. 그것은 밖에서 처음에는 보일 수 있어요. 또 금방 웃다가 금방 화내네, 금방 짜증내다가 금방 좋아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큰 흔들림이, 요동침이 점점 줄어들어서 자기만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맨날 저렇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모르는 소리지요. 모르는 소리세요. 저는 저 안에서 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멈추는 순간 떨어지니까 멈추려고 하지 말고 운동의 균형 감각을 잡는 것. 운동성이라는 건 계속 움직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계속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중심점을 계속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노련해지고 숙련되는 것이고 아주 탁월한 경험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멈추는 것, 어떻게 하면 멈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서 너무 내가 이 분위기에 휘둘려서 실없는 소리하고 분명히 후회될 거 알면서도 그 순간에 막 좀 푼수같이 군다라는 거, 실없는 사람같이 군다라는 거, 처음에 어떻게 그게 그 운동성이 바로 느낌은 화창하면서 밝으면서도 딱 실없는 사람 안 되면서 저 사람하고 만나면 항상 유쾌하면서도 좀 느낌이 와, 매력적이야, 아니면 참 얻어가는 게 있어, 유익해,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초보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관찰입니다. 먼저 그래, 중심을 잡으랬어. 원장님, 중심부터 잡자. 그럼 이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헷갈려요. 중심 좋지, 어떻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관찰하세요. 내가 이럴 때 이렇구나. 내가 장미꽃일 때 좋아하고, 백합꽃일 때 좋아하고, 들꽃일 때 좋아하는데 내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를 보세요. 일단은 그래야지 중심을 잡을 거 아니에요. 바다를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발에 천리를 가려고 하지 말고, 한 발에 한 걸음씩 가서 천리를 가시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나 조급해요. 메커니즘 상으로도 우리는 조급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몸이. 명상 안내를 하다 보면은 늘 기운이 떠 있고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동작도 앞으로 가 있고, 머리도 앞으로 향하면서 가 있고, 뭘 해도 앞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뒤로 이렇게 푹 쉬어서 앉으면서 차분히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러면서도 마음은 굉장히 서두르는 경우 많거든요. 겉으로 여유 있게 행동하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여유로운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쉬워져야 여유가 생기거든요. 척하는 것은 나중에 들통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생존 본능에 특화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튀어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적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괴로우면 이것으로부터 바꿔야 되니까 항상 총알같이 장전되어 있는 긴장감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편안한 세상, 죽어서나 가능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몸에도 그런 것이 완전한 긴장감, 생존 본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전의 적응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이 몸의 메커니즘을 부정할 수가 없듯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잘 관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에 대해서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충분히 관찰하라. 충분히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만큼 교정하고, 알아차리는 만큼 교정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몸에도 나쁜 거 알면서 약 먹고, 몸에도 나쁘다는 거 알면서 아주 효과 좋다는 독한 거 쓰고 그러죠. 살 빼는데 무슨 일주일 만에 빼고 2주일 만에 빼고 약 먹고 어떻게 하고 무슨 물을 먹고 이렇게 한다던데, 그 들어만 봐도 얼마나 몸이 안 좋을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에 반드시 내 몸을 도구화하고
칼처럼 쓴 대가를 병이나 우울함, 감각으로 받겠죠. 이렇게 좀 조화롭게 같이 살아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좀 늦추기만 하면 돼요. 좀 더 천천히 차분차분히 알아가면서 현장 감각을 쌓아가면서 하면 돼요. 어떤 수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참 그 말이 정말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공감했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세상에 못 풀 문제는 없대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유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다 100점 맞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어지면 이라는 단서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자리를 뭐 그렇게 찾지 않아도 돼요. 이미 있으니까. 그런데 단 조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이라고 말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찾아보고 또 교정해 보면서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다시 풀어보고 다시 해보고 참고 자료 참고하면서 다시 이해하고 다시 풀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풀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풀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풀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풀겠지요. 하지만 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못 풀 문제는 없다. 단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것을 연습하든지 간에 못할 것은 정말 별다않고 없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단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 상황 조건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지능이 낮다, 내가 공부를 싫어한다, 내가 수학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 저항감까지 다 수학 문제를 푸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문제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저항감이 이것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뭐 정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라는 것. 멈춘다라는 것은 내 개념처럼 화났는데 탁 화를 안 내고 바로 웃는 그 이상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멈춘다라는 개념, 내려놓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멈추는 상황은 오지 않아요. 모든 것은 상호 조건, 동은 정을 바탕으로, 정은 동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이런 것은 없어요. 어떤 지점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냐의 문제이면 나 자신에 대한 구체성, 개별적인 구체성을 알고 환경적인 전체적인 구체성을 알아서 둘이 조화, 협업, 콜라보 그런 것들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조율의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이죠. 자, 어때요? 수학자의 말처럼 시간이 충분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다리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그 서핑 하시는 분처럼 어떻게 파도와 파도 이 중심점을 이동하는 것이다. 현재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점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될 겁니다. 오늘 안 돼도 다시 해보고 내일 안 돼도 다시 해보고 모레 안 돼도 다시 해보고 한 걸음에 천리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엔 한 걸음밖에 못 가니까 그 걸음을 좀 더 부지런히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